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6회차 열심히 또 준비를 해 왔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이 경기는 도대체 왜 투표율이 몰렸지라고 생각하는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의 경우는 아무래도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멤버십 전용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5경기 중에서 한 경기가 왜 여기에 투표율이 몰렸지 의심을 하고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100% 적중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그 경기는 좀 그 투표율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점 이렇게 전달을 드리겠고 주중에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은 10경기에 적중을 했고 2등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글도 써주시고 해서 저 또한 감사한데 와, 저는 언제쯤 1등을 할 수 있을까 좀 답답한 마음도 있긴 한데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운때가 맞을 때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제가 구매해서 공유드리는 최종 픽이 절대 1등이 되는 정답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든 절대 답안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저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해서 승무패 중에 이렇게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시면서 정답을 자기 자신이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토트넘 대 아스날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히게 또 골을 기록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인 리버풀의 살라 선수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번니와 경기가 있을 예정인데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뭐 한 두세 골만 딱 박아주면 세계 최고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국인을 넘어서 동양인 최초로 득점 1위를 달성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득점 1위가 기대가 되는 건 남은 경기들이 번리와 노리치 시티를 상대하기 때문에 더욱더 손흥민 선수의 득점 1위가 기대가 되고 있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로서 우리 손흥민 선수의 리그 남은 경기 챙겨 보시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26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당당하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김천상무 대 대구. 자, 일단 이 경기는 김천상무의 정배당이 책정된 경기기는 하지만 지난주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구가 세징야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가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진 대구라고 보여지고 고재현 선수의 활약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홈팀인 김천상무는 사실상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계속 조규성 선수만 보고 찔러주는 공격밖에 되지가 않고 간혹 가다가 중거리 슛 한 방씩 뭐 이영재 선수가 쏴주긴 하는데 그것도 사실 0점이 안 잡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고승범 선수를 측면에 배치한 것도 조금은 미스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공격 패턴으로는 제가 볼 때 대구의 수비진 특히 정태욱 선수가 키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찔러 넣어주는 패스들은 다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였는데 김천상무 홈에서 경기를 할 때 상대 전적이 김천상무 기준 3승 1무 1패로 대구가 밀리고 있다는 점과 대구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시즌 아직까지 대구가 2연승이 없었다는 점 추가적으로 김천상무는 홈에서 4경기 동안 패배가 없었다는 점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했었다는 점으로 볼 때 지난주의 경기력을 제외하고 모든 데이터가 대구의 승은 없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징야 선수도 뭔가 홈 경기장에서는 홈 팬들 앞에서 좀 더 주목을 받고 잘하는 경향이 크죠. 이승우 선수가 수원 홈일 때 막 골 넣고 춤추고 막 개지랄하는 것 마냥 세징야도 홈에서 골 넣고 관중들 흥 돋구고 골 넣고 옐로 카드 받더라도 위통 까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원정에서는 안 그런다라는 점.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어떤 결과든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천 상무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수원 삼성 대 성남. 자, 일단 이 경기 양팀 모두 골 결정력이 개쓰레기인 상태입니다. 순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원 삼성은 11위, 성남은 12위로 꼴찌를 달리면서 도찐 개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런 경기에서 수원 삼성의 승에 55% 이상의 투표율이 몰리고 있다라는 점 저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이 일단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나름 잘 나가고 있는 포항을 상대로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김영광 골키퍼가 거의 똥 빠졌죠. 여러 개의 선방을 보여줬고 강희빈 선수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야 임마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확실히 성남의 큰형님다운 정신력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잘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성남은 골키퍼부터 수비진까지 수비적으로는 점점 경기가 진행될 때마다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수원 삼성과 마찬가지로 공격이 개차반이죠. 뮬리치 선수는 지금 쫓겨난다 만다 얘기가 있었는데 루머였다고 하고 체력적으로는 좀 확실히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남일 감독님 또한 수원 삼성 원정에서 내 모든 걸 다 바치겠다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경기에서 지면 자진 사퇴하겠다라는 느낌의 뉘앙스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수원 삼성전을 앞두고 뮬리치 멱살을 잡고 야 이 새끼야 이거 지면 너도 나도 다 뒤지는 거야 하면서 확실하게 파이팅을 불어 넣어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맞대결 전적에서 의외로 수원 삼성 홈에서 수원 삼성 기준 1승 1무 3패로 성남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성남이 이번 시즌 4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최소한 무승부로라도 끊어줄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수원 삼성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수원FC 대 제주. 자, 일단 이 경기는 수원FC가 홈에서만큼은 약이라도 빤 것 마냥 엄청나게 골을 넣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는 홈 뽕이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원FC의 경우 역습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주의 수비 라인 자원들 전체적으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나 라스 선수로는 제대로 된 역습 전개가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원FC의 경우 김도균 감독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박주호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경기에서 박주호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게 커 보이고 잭슨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전 수비 자원 2명을 잃은 수원FC다라고 보여집니다. 안 그래도 수비는 쓰레기였는데 주전 자원들이 빠졌다면 제주의 주민규 선수나 제르소 선수의 재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예요. 그리고 제주의 제르소 선수가 전에는 미용실 가서 무거운 막 레게 머리를 했었다면 이제 한국 스타일로 이발 쏘가서 머리를 짧게 깎고 나서 스피드가 좀 더 빨라진 느낌이 들고 지난 김천 상무와의 경기에서는 무슨 클로이프 턴을 연속으로 2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팽이급의 회전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제주의 최근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느껴지고 수원FC의 홈발은 이 경기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원FC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6번 경기 FC 서울 대 포항. 자, 우선 FC 서울이 황인범 선수가 오면서 중원에서 기성용 선수와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역시나 나상호나 조영욱, 박동진 같은 선수들의 마무리 능력이 좋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경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유율 축구로 졸라 그냥 계속 공만 돌리면서 애무만 하고 있는데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개답답한 경기죠. 지난 수원FC와의 경기에서도 3대1로 FC서울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수원FC의 박주호 선수가 일찌감치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만 돌리는 경기만 하다가 오스마르 헤딩 한 골 넣고 바로 또 수원FC의 김승준 선수에게 역습 맞으면서 동점골을 내줄 정도로 FC서울의 경기력이 좋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팔로세비치 선수는 이제 좀 한물을 가지 않았나 들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상대팀 포항은 사실상 이번 시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야, 이 스쿼드로 과연 이번 시즌 잘 버텨낼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나 김기동 감독님의 탁월한 전술 능력과 선수들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뻗어나갈 때의 스피드가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모세스 선수는 아직 용병이라고 하기에는 마무리 능력이 떨어져 보이고 허용준이나 완델손, 김승대 같은 선수가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엽이나 정재희 선수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기 양팀 맞대결 전적상 무승부는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FC 서울이 포항을 상대로 홈에서 FC 서울 기준 1무 3패로 승리가 없다라는 점을 볼 때 FC 서울의 승리까지는 좀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최근 황인범 투입으로 더더욱 애무 시간이 길어진 FC 서울을 상대로 포항이 승리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서 저는 FC 서울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빌바오 대 오사수나. 자, 이 경기는 아마 다들 빌바오 승을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사수나는 리그 9위로 잔류를 확정지었고 남은 경기 다 이겨도 뭐 사실상 유럽 대항전에는 나가지 못하는 승점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빌바오의 경우는 이 경기를 승리를 하고 세비야를 잡는다면 유로파 컨퍼런스에 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홈에서만큼은 빌바오를 믿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빌바오가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고 오사수나는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연속 무승부 패턴이 깨진다면 이 경기 패배로 패턴이 끊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너무 빌바오 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 뜨면서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은 있긴 하지만 홈바오를 믿고 빌바오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셀타비고 대 엘체. 자, 이 경기 일단 양팀 모두 잔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딱히 동기부여는 없어 보이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다만 셀타비고의 경우는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승리로 장식을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있겠죠. 또한 아스파스 선수가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하면서 득점 감각을 이어오고 있고 엘체는 아무래도 잔류에 성공한 탓인지 두 경기째 연패와 무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죠. 또한 엘체의 주전 수비수인 요한 모이카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엘체 수비진에서 가장 많은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의 이탈은 확실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 자원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골을 기록 중인 페레밀라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죠.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셀타비고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마요르카 대 라요. 자, 이제는 승리할 때가 됐다. 마요르카의 승을 바라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리그 18위로 강등 버프도 있을 테고 지난 세비야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본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마요르카의 승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건 강등 버프도 있고 라요는 잔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딱히 뭐 원정에서 힘을 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주전 미드필더 중 가장 많은 경기를 뛴 산티 코메사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주전 미드필더 중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오스카 트리오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또한 라이오 모든 선수들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경기를 뛴 주전 공격수 이시파라존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마요르카가 주전 자원에 특별한 결장도 없고 강등 버프를 받으면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마요르카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가 2부 리그로 강등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염원도 담아서 마요르카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고 꼭 승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11번 경기 헤타페 대 바르셀로나. 자, 일단 헤타페는 승점을 따면 좋긴 하겠지만 상대가 바르셀로나라는 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경기일 텐데 이번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는 수비 자원의 결장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바르셀로나 해외 배당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주전 수비 자원인 아라후오, 조르디 알바,
피케, 가르시아, 데스트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중원 자원에는 데용, 곤잘레스, 페드리, 로베르토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죠. 주전 자원 손실이 굉장히 커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해외 배당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지랄로 해외 배당 계속 올리면서 저희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헤타페 사이드로 몰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셀로나의 주전 수비 자원들이 많이 빠진다고 해도 랑글레, 민구에사, 알베스 같은 자원들은 뭐 축구 선수 아닌가요? 그리고 중원 자원 많이 빠진다고 해도 바르셀로나라면 대충 공격진한테 대충 차주기만 해도 데파이, 덴벨레, 데용, 페란 토레스, 오바메양, 안수파티, 트라우레 이거 뭐 숨이 차네요. 뭐 미친놈들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바르셀로나 배당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쫄리고 있긴 하지만 남자답게 처음 생각 그대로 헤타페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비아레알 대 소시에다. 일단 이 경기는 아무래도 홈에서만큼은 원정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숫자의 골을 기록하고 있는 비아레알 사이드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동기부여적인 측면은 6위와 7위로 둘 다 동기부여는 확실히 있는 상황이고 소시에다의 경우는 사실상 최근 공격력이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고 뭐 지난 카디스와의 경기에서도 3대 0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두 골이 페널티킥이었죠. 반면 비아레알은 지난 라이오 원정에서 파우토레스, 후안포이스, 페드라자, 알카스르까지 두루두루 골을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모습이 좋았던 건 현재 비아레알의 주포 공격 자원들인 예레미 피노와 단주마, 제라드 모레노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인데도 다득점을 기록했다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가 나올 것 같은 경기지만 뭐 소시에다가 원정에서의 실점이 홈보다 뭐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점을 볼 때 저는 비아레알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6회차 14경기 중에 9경기에 대해서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5경기에 대해서는 멤버십 전용으로 바로 영상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26회차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